해리포터의 내용을 전부 알지는 못하시더라도 이 3명의 얼굴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히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해리포터. 어린 시절 함께 성장하며 추억을 만들었던 그 해리포터가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리부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맡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 데이비드 에이먼의 의지로 실사화를 추진, 지금의 세계관을 완성했고 결과는 큰 성공을 불러왔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스타워즈를 이어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큰 수익을 벌어들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실사 영화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색 문제. 총 7권으로 이루어진 소설에서 1권부터 3권까지는 각각 2권 분량, 그 다음부터는 4권에서 5권 분량으로 늘어나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으로는 늘어난 분량을 전부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퀴디치 월드컵 이야기, 호그와트 주방, 세인트 몽고, 마법 질병 상해병원 같은 마법적 공간들이 축소됐으며 윙키, 크리처, 피브스 등 캐릭터들 역시 삭제되거나 각색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게다가 실사 영화 시리즈를 처음 기획했을 땐 후속편 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소설이 완결되지 않아 어떤 설정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기에 그냥 넘어간 부분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CG의 발달로 마법적 표현에 대한 변화, 배우들의 사생활 이슈, 연출진 변경으로 하나의 세계관이지만 통일되지 않은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워너는 이 성공한 시리즈를 바탕으로 원작 소설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팬들이 가졌던 불만과 비판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위자딩 월드는 신비한 동물 시리즈로 소년 성장물인 해리포터가 담지 못했던 범세계적인 배경에 정치적 요소가 섞인 어른들의 어두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소설에서 언급된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월드를 가져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엉뚱한 매력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를 통해 또 다른 설정들을 담아냈죠. 그러나 프리퀄 시리즈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했으니 뉴트 스캐맨더와 신비한 동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지만 정작 이야기는 덤블도어와 그린델월드의 대립으로 흘러갔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야기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신비한 동물들이 메인에 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묻지 않는 두 개의 플롯은 충돌했고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되려 뉴트는 점점 멀어지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원작 소설과 맞지 않는 캐릭터들의 등장, Go with Professor McGonagall, please. 맥고나걸과 네기니 등 조금 더 친숙한 이름들을 가져오기 위해 설정을 붕괴시키면서 팬들의 불만은 커져갔죠. But I want Professor Merrythoughts old office, not the water closet I had before. 뿐만 아니라 시리즈의 중추인 그린델월드 배우 조니 뎁의 사생활 이슈가 발생해 비록 그의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영화 제작에 타격을 입혔으며 크레덴스를 연기한 에즈라 밀러의 논란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수익이 대폭 감소하자 5부작이었던 프리퀄 시리즈는 3편을 마지막으로 제작이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떠오르는 대안은 해리포터 20년 뒤에 에필로그를 다룬 연극 저주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시간여행을 주요 테마로 잡고 있는 만큼 적절히 각색한다면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가 J.K. 롤링의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으로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엠마 왓슨 등 주요 배우들과 척을 지면서 제작 논의부터 불투명해졌죠. 그나마 복귀에 긍정적이던 루퍼트 그린트는 다른 배우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특히나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해리포터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었으니 Okay, buddy. Okay, buddy. 복귀에 대한 입장은 더욱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주받은 아이도 완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볼드모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든지 시간여행이 과도하게 가능하다든지와 같은 설정 붕괴 요소들이 많을 뿐더러 해리포터 특정 시점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원어는 기존 이야기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붙이지만 확실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해리포터 시리즈는 어느새 30-40대가 된 어른들의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해리포터 IP로 다양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린 세대들에겐 함께 성장해가는 또 다른 해리포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원작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야기는 팬들의 니즈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장점은 분명합니다. 영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압도적인 분량으로 더욱 신비로운 마법 세계를 보여주는 것, 불필요한 각색으로 혹평을 받았던 부분을 덜어내고 처음부터 10년을 염두에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여준다는 것,
반대로 단점 역시도 두드러지는데요. 원작을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드라마가 그렇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세베루스 스네이프 역의 파파 애쉬에도 원작 소설에서 그는 매부리코의 기름진 단발머리, 창백한 피부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에 원작을 무시한 캐스팅이 진행됐습니다. 스네이프가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중요도가 높은 배역이기에 게다가 앨런 릭맨이 깊은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했기에 무척이나 눈에 띄는 배역인데요. 여기에 학창시절 제임스 포터를 위시한 머러더즈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과거사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다른 배우들까지 유색인종으로 캐스팅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하게 됐죠. 덧붙여 당시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초챙의 문제, 동양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연상하게 하며 원작 소설에서 문제가 된 부분까지 대두됩니다. 이처럼 리부트 시리즈는 원작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각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작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만 않았지 머러더즈의 학창시절, 톰 리들과 비밀의 방, 호그와트 창립에 관한 이야기, 덤블도어와 그린델월드의 마지막 전투 등 기존 배역들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배우들로 스피노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원어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해리포터를 리부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영화 속 배우들의 이미지는 긴 시간 동안 소비되며 짙게 남아있어 새롭게 캐스팅된 배우들은 기존 배우들과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드라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과연 드라마 해리포터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내 모든 이야기가 제작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마는 사례를 만들게 될까요?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일 예고편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